지금 당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실시간으로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끔찍한 현실입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마신 커피 한 잔과 어제 마신 커피 한 잔의 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체감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고 말하며 가볍게 넘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자산이 도둑맞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긴박하게 당신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연봉 5천만 원이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3천만 원짜리 가치로 쪼그라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지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이 범인은 잡을 수도 없고 감옥에 가둘 수도 없으며 심지어 합법적으로 당신의 부를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소름 돋게도 이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세계를 호령했던 거대 제국 로마에서도 똑같은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로마가 야만인이 칼과 창에 찔려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로마는 적의 칼날이 아니라 소리 없는 경제 암살자에 의해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학교에서 배우는 지루한 역사 수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당신의 통장을 지키기 위한 피 튀기는 생존 지침서입니다. 로마의 경제가 붕괴되는 과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공포스러운 평행이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확신의 첫 목소리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다가오는 경제의 쓰나미 속에서 남들은 익사할 때 당신만이 거대한 부의 구명조끼를 입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엽니다. 로마 제국의 경제 시스템은 지금의 자본주의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로마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돈 장난을 치다가 멸망한 거대한 실험실이었습니다. 로마의 기축통화였던 은화 데나리우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기의 데나리우스는 은 함유량이 98%에 달하는 아주 건전하고 강력한 화폐였습니다. 비유적으로 이것은 마치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환영받는 전성기 시절의 미국 달러와 같은 위상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이 은화를 신처럼 믿었고 열심히 일해서 이 은화를 모으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영토가 끝도 없이 넓어지고 황제들의 탐욕이 커지면서 비극의 서막이 오릅니다. 수십만 명이 군대를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빵과 서커스라는 복지 정책을 퍼주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세금만으로는 도저히 이 막대한 비용이 감당 안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때 로마의 황제 네로는 악마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은밀하게 속삭이듯 은화에 섞인 은의 양을 아주 조금만 줄이면 어떨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은 98%를 90%로 줄이고 나머지를 값싼 구리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똑같은 은 덩어리 하나로 더 많은 동전을 찍어낼 수 있으니까요. 황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창조 경제였을 겁니다. 앉은 자리에서 돈이 복사가 되니까요.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양적 완화이자 화폐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민들 중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약과 같아서 한번 시작하면 절대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네로 황제 이후의 황제들은 더 대담하고 뻔뻔해졌습니다. 은 함유량은 85%, 70%, 50%로 롤러코스터를 타듯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은화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은 함유량 5%짜리 쓰레기 동전이 시중에 풀리게 됩니다. 충격적인 톤으로 겉만 은색 도금을 한 구리 덩어리가 돈이랍시고 시장을 돌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먼 옛날 이야기 같으십니까? 지금 각국 중앙은행이 컴퓨터 엔터키 하나로 수조 원의 돈을 찍어내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형태만 금속에서 종이와 디지털 숫자로 바뀌었을 뿐 본질은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통화량을 늘려 국가의 빚을 갚고 그 고통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실체입니다. 이 상황이 개인에게 어떤 지옥을 선사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로마의 평범한 상인 마르쿠스 씨를 상상해 보십시오. 마르쿠스 씨는 평생 로마 시내에서 올리브 오일을 팔아 가족을 부양하는 성실한 가장입니다. 그는 노후를 위해 매일매일 장사를 하고 받은 은화를 항아리에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항아리에 은화가 가득 차면 은퇴해서 시골에 작은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장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갑니다. 다급하게
어제까지만 해도 은화 한 잎이면 살 수 있었던 빵이 오늘은 은화 두 잎을 달라고 합니다. 빵집 주인이 갑자기 욕심쟁이가 되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빵집 주인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이 내미는 은화의 색깔이 점점 탁해지고 둔탁한 소리가 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눈치챈 것입니다. 상인들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아차립니다. 이 돈은 가짜다. 화폐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순간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마르쿠스 씨는 당황해서 집에 있는 보물 항아리를 열어봅니다. 평생을 바쳐 피땀 흘려 모은 그 은하들이 이제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구리 덩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절망적으로 그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국가가 발행한 돈을 믿고 성실하게 저축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대가는 전 재산의 증발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 정부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뻔뻔하게도 물가를 잡겠다며 최고 가격제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물건값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올리면 사형에 처하겠다는 무시무시한 법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물가가 잡혔을까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며 지옥문이 열립니다. 상인들은 손해를 보면서 물건을 파느니 차라리 가게 문을 닫아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시장에서 물건이 자취를 감추고 거대한 암시장이 형성됩니다. 이제 마르쿠스 씨는 돈이 있어도 빵을 살 수 없는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뒷골목 암시장에서 평소에 20배가 넘는 가격을 주고 썩어가는 밀가루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가져온 지옥도입니다. 성실하게 일한 중산층은 하루아침에 빈민으로 전락하고 사회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망해가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막대한 부를 쌓으며 웃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가 멸망해가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들은 데나리우스라는 화폐를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돈 장난을 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재빠르게 화폐를 버리고 진짜 자산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들은 멍청하게 은화를 모으는 대신 금과 은 같은 귀금속 그리고 농장과 같은 부동산으로 자산을 옮겼습니다. 화폐 가치가 5%로 추락할 때 금의 가치는 수십 배가 폭등했습니다. 강조하며 기억하십시오. 위기의 시대에 현금은 쓰레기지만 실물 자산은 왕입니다. 로마의 부자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가 덮쳐올 때 현금이라는 배에서 내려 자산이라는 산으로 피신한 것입니다. 로마 시민들은 정부가 주는 공짜 빵과 서커스에 환호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미래를 담보로 한 빚잔치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뿌리는 지원금에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통장에 찍힌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치킨 값이 2만원에서 3만원이 되었다면 내 자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화폐가 녹아내린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인플레이션은 먼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 현실입니다. 단호하게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흐름은 똑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 제국 말기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경제 사이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국가 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돈 풀기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재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르쿠스 씨처럼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것인가요? 아니면 현명한 소수처럼 행동할 것인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정답은 이미 역사 속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화폐에 대한 환상을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당신의 통장에 있는 현금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자산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구매력이 떨어지는 확실한 손실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구매력을 저장할 수 있는 진짜 자산을 공부해야 합니다. 로마의 부자들이 금과 토지를 사모았듯이 우리도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량한 주식이든 입지 좋은 부동산이든 혹은 금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희소한 자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소하듯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열심히 일하고도 가난해지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깨닫는 순간 위기는 기회로 바뀝니다. 남들이 화폐의 환상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당신은 부의 추월차선으로 갈아타게 될 것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도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위험 수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눈을 뜨고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강렬하게 당신의 소중한 부를 지키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잠든 경제 감각을 깨우는 강력한 경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거대한 부의 이동 속에서 휩쓸려가는 자가 아니라 파도를 타는 자가 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혼란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 더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놓치고 땅을 치며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부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무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